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죠. 윤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고요. 미국에 도착한 후에 국빈이 머미는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의 여장을 풀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6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만찬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지금 기업인들이 같이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행사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별도의 이제 외교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일정으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요. 또 이후에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일정을 마치고 나서 29일에 5박 6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이러한 스케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뭐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의제가 다뤄질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다고요. 이게 일단은 크게 나누면 이제 안보, 경제 그리고 그 외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안보와 관련돼서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이 나토식 핵 공유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이제 도출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들의 이 보도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확장 억제를 얘기하고 또 미국이 어쨌든 핵우산을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뭐 핵 공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정황에서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핵으로 이제 보복을 하겠느냐, 보복을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해야 된다. 이 논리가 있거든요. 뭐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진짜 위기 상황일 땐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핵 보복을 우리가 한다라는 이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명문화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도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중국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법적인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이제 군사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비춰졌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뭐 관계나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거론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아마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때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 등 전쟁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군사 지원할 수 있다. 뭐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한 발언을 보면 주변국 상황까지 살피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톤이 좀 다운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로 바뀌었다고 느껴져도 되는 건가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래서 고려한 발언이라고 그래서 드린 건데 정확히는 전쟁 당사국의 입장 그리고 그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이라고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인데 이 관계를 고려한다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거기는 이 침공을 받고 있는 쪽이니까 침공을 하는 쪽에 대한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인터뷰의 논란 이런 것들 좀 진화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한미일 동맹을 어떻게 뭐 활용하느냐 강화하느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대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 때문에 오늘 오후 내내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의 경우에도 브리핑을 통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의 발언이냐 충격적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또 이런 대통령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로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이게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 정권에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까지 묶어서 지금 민주당은 특유의 친중 친러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반박을 또 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정치권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회담 주제가 이제 경제 안보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대중 견제 전략으로 예를 들면은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전기차 문제라든가 반도체 등등해서 굉장히 우리 경제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게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3일자로 관련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 상당히 화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서 중국 시장에서 공급 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도 한국 업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규제기관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지난달에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 마이크론의 국내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활용해서 중국이 어쨌든 공산품을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도 어쨌든 마이크론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손해가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한국 기업의 수입을 좀 늘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못하게 해라라고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냐면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국가안보와 연결돼 있다라는 미국의 시각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런 연장선에서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몇 가지 쟁점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돼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얻어낼 게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벌써 대통령실이 사전에 지금 그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요구할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받은 불이익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불이익 받았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이익을 주장할 것도 없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이 일부 업체가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내 생산이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시장 개척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도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는 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근데 이미 이제 대통령실이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무게감 있게 다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미 양국 간의 경제 문제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이 반도체 보조금 네. 사실은 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아니냐. 그런 걸 보여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거의 한 40% 넘게가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 반도체 대중 수출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뭘로 보상받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답할 만한 어떤 해구산으로 보상받는 겁니까? 그 해구산이라는 것도 사실 이 경제적 이익하고 직결되는 어떤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예.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해구산이라는 것을 뭐 확장업체라는 거 얼마나 강화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번에 이제 성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논란을 잘 잠재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잘 이제 치러야 될 텐데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상 변경 반대 의견을 윤 대통령이 뭐 낸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반발하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서해 북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서해 북부 지역의 군사훈련을 예고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한 어떤 압박성의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이렇게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에게 항의했다. 이런 소식을 지금 관영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이제 초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간대 같은 시각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선으로 항의를 했다라는 거고 논리가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이제 대만 문제는 어쨌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 주장에 의하면 네. 이것은 내정인데 결국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게 중국의 내정 개입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에서 이 대만과 중국 문제 소위 말하는 양안 문제를 남북 관계하고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남북 관계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이제 동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대만 국제사회가 대만을 배제하고 중국을 가입하도록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간 문제와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위배한 것이다 그런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어서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중 리스크도 좀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나저나 지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민들 어떻게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속보가 나온 걸 보면은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보면은 수단 교민들의 28명을 태운 버스가 포트 수단 공항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한국 교민 28명은 수도 하루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모여 있었고 모두 안전하다라는 이 보도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정부를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수송 작전으로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전한 지역으로 빨리 좀 대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어제 당정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점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우에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낙찰받는 게 아니고 임대 형태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LH 등 공공에서 이 주택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식에 대한 차이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이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공공매입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반환할 채권을 이 정부 이 공공기관이 매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증금을 이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돼서 포퓰리즘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어제 이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국토부 장관이 뭐 대놓고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듯이,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좀 어렵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공공임대로 매입을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보증금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야 협상 결과를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귀국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해서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됐다.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 이제 조사를 하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파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도피를 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출국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전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학교하고 공식 계약을 통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는 일정을 진행한 것이었는데 지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귀국을 한 것이다라고 이 취지를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의당까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두고 여론 호도형이다,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돈봉투 의혹 사건이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비판을 하면서 또 송영길 대표와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민주당은 부도덕하다 이 점을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될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 얼굴만 쳐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 차원의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까? 일단 오늘은 대응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이 재발 방지 대책과 정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해야 된다. 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논의가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참에 대의원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의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그 대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자라는 건데 그게 뭐 수습책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네. 이 대의원이 아니고 그럼 일방당원의 경우에는 그럼 돈봉투가 없어져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또 수습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기구를 구성해라. 이 주장이 또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에 또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진상조사를 하면 이게 밝혀지느냐. 다 안 받았다고 답을 해버리면 돈봉투 네. 받은 적 없다고 답을 해버리면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긁어부스럼 아니냐. 뭐 이렇게 갑론을 박은 상황이어서 결론을 만들기가 오늘까지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 남의 얘기 이거 좀 건드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의 경우에는 김연아 전 의원 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모르는가라고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을 했는데요. 이거는 김연아 전 의원이 네. 이제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양시에서 이제 이른바 쉽게 말하면 공천원금을 조성토록 하고 이걸 받았다라는 취지에 그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이제 일부 언론 쪽에서 보도가 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돈봉투인데 왜 이거는 질문 안 하시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뭐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난주에 이제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영장을 재청구하고 이후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수사의 이 일반적인 단계를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아직 돈을 받은 걸로 돼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이 이제 소환이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부터 아마 소환을 하고 금품이 조달되고 살포된 경로를 규명하겠다. 라는 것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거론되는 금품 수수 현역 의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아마도 이 수사 대상자들이 특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최종적인 이 문제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당장이라도 나를 불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하기까지는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것까지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시일이 좀 소요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불참했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은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참석을 했는데 좀 분위기가 네. 묘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무리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이제 경고성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좀 얼굴을 비추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최고위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다.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네. 역사 문제는 내 소신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게 잘못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들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면서 자기의 이제 선출의 정당성을 강변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는 이 정광훈 목사로부터 도움받은 바 없고 그리고 이 당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로부터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네.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냥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 주장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나는 도움받은 적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뭐 통일전선에 당한 것이다. 이용당한 것이다. 네. 그거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 본인의 소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소신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형성이 됐을 것인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